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도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복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시작된 울릉도 전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 전복 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본인들이 특히 울릉도 독도 전복을 탐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비친 사진은 독도 전복입니다. 제가 독도에 있을 당시에 수중 촬영팀이 건져다가 갖다 준 것인데요. 작은 것은 보통 전복이고 큰 것이 독도 왕전복입니다. 왕전복은 옆에 놓여 있는 휴대전화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란 것이 아니고 중치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전 녀석을 건져와 가지고 창고에서 몰래 소주를 한잔 했는데, 그게 김성도 이장님이 알면 아직도 그 조그만 새끼를 잡아서 뭐하러 가노 라고 이제 이렇게 불효령이 떨어질 게 뻔해 가지고 가만히 이래 써서 먹었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자란 것은 껍질에 곡식이 한 대 정도 담길 만큼 큽니다. 제가 경상북도 독도 연구팀장으로 있을 당시에 국회에서 학술대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학술대회는 전라도 여수 일대 삼도 사람들이 과거 울릉도 독도를 갔던 사실을 규명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때 거문도에 계신 분인데 이때 선조께서 울릉도 독도에 갔다가 가져온 것이라면서 전복 껍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 말씀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집에서 곡식을 퍼담을 때 썼다고 했습니다. 껍질 끝이 닳고 일부가 부서지기도 해서 온전치 못했는데, 그런데 그 껍질 크기가 그야말로 곡식 한 대는 넉넉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컸습니다. 틀림없는 독도 전복으로 이미 조선말 거문도 사람들이 독도에 갔었다는 증거가 분명했습니다. 이처럼 독도 전복은 왕전복으로 다른 바다의 전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독도에서 물질하는 잠수부들은 이 왕전복을 딸 때 절대 갈고리를 손목에 이렇게 걸지 말라고 합니다. 워낙 커가지고 빨판에 힘이 세니까 갈고리를 걸어 넣어 순간적으로 이렇게 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정어정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과거에 그런 사고가 한 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왕전복이다 보니까 보통 전복보다는 키로당 2, 3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1993년부터 이 왕전복 새끼, 즉 치패를 길러가지고 독도 주변 바다에 뿌리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독도 부근에서 잡은 왕전복을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에 보내가지고 유전자 감식을 거친 후에 이들 종폐에서 새끼를 받아서 바다에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양식해가지고 그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일반인들도 독도 왕전복을 맛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해양 무척추 동물 전복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독수리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 서울대 김형국 명예교수님께서 제게 책을 한 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읽게 되었는데 2주 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한일 관계사를 전공해가지고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지낸 이종각 씨가 저술한 책, 일본인과 징비록이란 책입니다. 독수리님들께서는 혹시 서예 유성룡이 쓴 징비록을 읽어보셨습니까?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병조 판서와 잠시 영의정을 지내면서 군무와 정무를 총괄한 재상으로서 우리 민족 최대 비극인 7년간의 임진난을 겪고 그 참사을 기록하고
다시는 이 땅에 일본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직접 보고 겪은 책 징비록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은 지은 지 약 70년 후에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1695년부터 1979년까지 약 300년간 번역본과 영인본을 모두 합해가지고 30여 종이 발간되었고, 이 책을 토대로 영문판과 중문판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야말로 에도 시대 이래 일본인들이 꾸준히 읽어온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였다는 겁니다. 300년간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이 이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징비록요.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시작한 광화도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일본인의 지식이란 자들은 모두 이 징비록을 읽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300년 동안 다만 4종이 발간되었고, 이 책을 읽은 사람도 극히 일부 지식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36년간 일제의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일본을 경계하여 힘을 기르지는 않고 얘놈들, 동쪽 오랑캐들 하면서 무시하고 허세만 부린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도 말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나 부르고 앉았고, 일본 초등학생들보다도 못한 그런 상식을 가지고 떠들고 있는 유명학원 강사의 터무니없는 독도 역사에 우리나라 사람 300만 명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이 현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사단이란 말입니까? 이래서야 어떻게 독도의 무사함을 기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탄하고 정말 절망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7월 23일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꼭 10개월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한 현실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 10개월 동안 동생이 죽어서 묻고 온 날에도 방송을 찍었고, 장인어른 장례를 치른 이튿날도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독자 500명을 넘지 못한 채 저는 이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 독도 방송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이나 무슨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메아리 없는 모놀로그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해서 죄스럽지만 이 독도 방송을 여기서 중단하고 징비록을 다시 한번 읽고 제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재충전한 후에 체제를 새롭게 해가지고 정말 독도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독도 인문환경을 들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까 합니다. 지금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 정말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